자, 오늘 할 얘기는 드디어 이제 미분을 활용해 정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릴 거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약간 간단히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트라이앵글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게 도함수 부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그 다음 극대 극소라고 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었나.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간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도함수 부호는 부호랑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증가한다,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였다. 감소한다,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좀 살펴본 거고, 두 번째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사실은 극대 극소가 뭐냐 이거부터 정의를 하고, 증가 감소가 극대 극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살펴본 건데, 극대 극소라는 건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근방에서 제일 큰 거 라고, 혹은 근방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열린 구간을 좀 생각을 했었다. 열린 구간 내에 제일 큰 게 존재한다, 혹은 제일 작은 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 극대 또는 극소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 극대 극소의 정의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게 증가 감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함수 부호가 극대 극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극대라고 하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극소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3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난 시간에 한 거 핵심적인 내용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 텐데, 3차 함수는 이제 어떤 형태로 정의가 되겠느냐.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정도. 최고 창의 개수는 양수라고 두고, 자, 이거의 도함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함수 3a x 제곱에 2b의 x 더하기 c. 설마 아직까지 이 3차 함수, 이거 미분이 안 되는 분은 없겠죠. 미분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도함수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도함수를 봤을 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부호가 바뀌는 점이 요점 두 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 하나, 부호 바뀌는 게 없고, 그 다음에는 부호 바뀌는 것 없이 항상 양수인 거, 이렇게 또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요점 주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은 극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극대라고, 요점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요점에서는 극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요점에서는 주위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지 않죠.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극값은 없고, 여기도 극값은 없죠. 항상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한다는 얘기죠, 얘는. 다만 얘도 증가는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하나 되는 점에서 그냥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관심을 가질 건 얘죠. 극대와 극소가 다 가지고 있으니,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요런 점. 개형은 어떻게 그릴 거냐. 극대가 되려니 밑에서 위로 이렇게 와줘야 되고, 극소가 되는 점 요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럼 요점에서 극대, 요점에서 극소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보세요. 이쪽에 플러스죠. 이쪽에 마이너스죠. 다음 이쪽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 되는 지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x축을 그리지는 않은 이유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모양 자체는 똑같지만 x축, y축이 x축이 어디에 그려지느냐, 여기에 그려지느냐에 따라, 여기 그려지느냐 아니면 여기 그려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모양만 이렇다라고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는 y절편이 좀 필요하고요. y절편만 찍어주면 되고 요 점의 x값, x값만 잡아주면 우리가 대충 y절편까지 이어서 그려보시면 쭉 그려질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증가해서 이렇게 옵니다. 0 됐다가 다시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 얘는 0 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요 점에서 요 점 정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살펴볼 그림은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살펴보면 요게 2차 함수다 보니까 여기 꼭지점이 있고 이 꼭지점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대칭이죠. 맞아요. 2차 함수가 대칭인데 요 점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맞아요. 이 기울기의 값, 이 2차 함수의 함수 값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y값이 제일 작다. 그럼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점, 여기 한 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죠. 되겠어요? 수토에서는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프를, 네, 기울기를 우리가 제일 작게, 요렇게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이 우리가 조금 의미하는 점, 특정한 점이 좀 의미가 가지게 돼요. 요 점.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가 요 꼭지점 대칭이니까 요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들이 나타나죠. 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었을 때 요로 점에 대해서 요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면 이 점의 기울기나 이 점의 기울기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다. 왜? 얘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면 이때 y 값이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3차 함수는 요 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용어를 써드릴게요. 그냥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미적분에서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대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3차 함수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란 말은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뺑 돌리면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게 밑으로 돌아와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점대칭 180도 회전이동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여기 점대칭이 되고요. 얘도 여기 점대칭이 돼요. 제일 작은 거.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 즉 2차 함수, 도함수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x점에서 3차 함수는 뭐가 나온다? 점대칭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하나 더 그릴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다. 어디 하나 그려 놓으세요. 아니면 지금 어디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3차 함수의 비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 간격은 다 똑같고요. 다음 요렇게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서 극대가 되고 요렇게 떨어지고 여기에서 극소가 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점이 어디냐? 요 점이에요. 변곡점.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간격을 1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3이고요.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같은 거 두 개니까 2가 나옵니다. 1대 루트 3대 2가 나와요. 그 다음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얼마 떨어져 있느냐? 3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1대 루트 3대 2라는 요 b를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요 점까지가 루트 3이에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3차 함수 비율에 대해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문제들이 어려워지면 요거 이용해서 쉽게 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좀 비율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서 변곡점, 극소, 요렇게. 아시겠습니까?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 3차 함수를 요 두 가지를 경우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3차 함수, 이 도함수, 이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두 근의 두 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단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다음, 여기는 d가 제로인 경우, 여기는 d가 0.0보다 작은 경우. 즉, 3차 함수는 도함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어떻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구분이 다 가능한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요거를 이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게요. 여기는 극값이 있죠. 여기 두 개는 극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극값이 있어요. 여기는 극값이 없습니다. 다음, 역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함수면서 x축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껐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죠. 얘들 둘이는. 얘는 이렇게 끄으면 x축하고 평행한 거 끄었을 때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가능하니 x가 3개인데 y값 1개로 모이니까 1대1 함수가 되질 않아요. 즉 얘는 역함수를 가지지 않고 얘는 역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가진다. 얘는 역함수가 없다. 역함수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조건은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는 거고,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3차 함수 판단이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 개형이 모양인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고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릴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y절편 요거 세 개만 딱 이으시면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대값이 여기 있고 극소값이 여기 있는데 y절편이 여기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버리시면 3차 함수 개형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x축하고 만나는 점, 요 점 좌표를 알고 싶다. 는 0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버리시면 x축하고 만나는 점 3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y절편 요거 3개만 가지고 부드럽게 이으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찾으려면 요 함수, 도함수에 부호바뀌는 점, 즉 방정식 도함수를 풀어가지고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럼 요 점 어디냐, 뭐 표를 만들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증간표 같은 건데 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형 그려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 종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와 작은 거 혹은 영이한 거, 3차 함수에 대해서는 특히 요거 두 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자르는 거고, 극값을 가지는 거, 역함수를 가지지 않는 거, 이거는 도함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극값이 없는 거, 역함수를 가지는 건 도함수 판별식이 0 이하인 거. 그러면 A가 0보다 큰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느냐? 간단합니다. A가 0보다 작아지면 이 도함수 그림이 바뀌겠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했던 건데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 거니까 극대극소가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0 됐다가 떨어지는 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요렇고 요거 세 가지지만 요걸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요걸 좀 확장하면 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율에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은 처음 배우는 걸로는 좀 쓰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네, 3학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투가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 써먹을 겁니다. 알면 편해요. 몰라도 풀긴 합니다. 알면 좀 쉽게 풀리고 잘 알아두시는 게, 지금 당장은 뭐
하여튼 자주 쓸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3차 함수를 좀 정리를 하고 4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여기다 할까요? 네. y는 a, x 4제곱 아까 하던 대로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b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 요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놈 도함수 3차 함수죠. 도함수가 4a x 세제곱에 3b에 x 제곱에 2 c에 x 더하기 d.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3차 함수 보던 것과 똑같아요. 4차 함수 개형 그리려고 하니 도함수가 3차 함수고 3차 함수가 어떤 종류의 근을 갖느냐,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x축하고 부호가 바뀌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3차 방정식이라고 치면 간단하게 치면 요렇게 3차 함수 아까 좀 전에 그린 거 요렇게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요게 가능하고요. 아까 3차 함수 개형을 3개를 봤지만 어쨌든 x축과는 적어도 무조건 한 번은 만나잖아요. 그럼 실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식 하나 하고 2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2차식이 요 1차식하고 다른 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진다 라고 치면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접하는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근하고 여기에서 나온 중근이 얘랑 똑같은 근을 가지면 삼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삼중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거 없이 이렇게 무조건 하나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니까 이 점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 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 점은 플러스에서 플러스. 안 바뀌네요.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네요.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지금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이 네 가지 경우 각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즉 극소가 되는 점은 무조건 하나는 있죠. 다만 얘가 좀 독특하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극대가 하나 존재한다. 요거 하나가 다르죠. 딱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요 점들을 생각을 하면 극소, 극대, 극소 뭐 요런 정도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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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극소 값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대칭성 있게 그린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릴 거고요. 다르게 그린 거고. 자, 요 점에서는 극소고 요 점에서는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좀 이상하네. 네, 요렇게 오다가 바뀌고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정도. 얘는 극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요 점에서 그냥 4차 함수 x 4제곱 형태 요런 겁니다. 얘는 극소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뭐 요런 정도. 네, 3차 함수에서 허근까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사실은 크게 나누면 요거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얘가 극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독특하다는 겁니다. 극대를 갖고 있는 거, 4차 함수가 극대를 갖고 있는 거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경우에 우리가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게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극소 값밖에 없게 되죠. 혹은 안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실제로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4차 함수 그래프는 4종류가 가능한데, 4차 함수 그래프는 4종류가 가능한데 요 한 종류를 찾기가 우리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도 이걸 찾고, 이 나머지 세 가지 경우를 묻더라도 이걸 찾아서 이것의 여집합을 구해버리면, 이걸 그리게 되는 범위를 구해서 이것의 여집합을 구해버리면 나머지 세 개를 통틀어서 다 포함하는 어떤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여기 1차식하고 2차식이 있을 때 요 2차식이 여기 1차식이 근과 다른 어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지만 될 거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멀리 보게 되면 그래프는 얘하고 얘 두 개밖에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영대계 하는 그 접선의 기울 영대계 하는 거 하나 극소되는 거 하고 극대 극소인 거. 실제로는 얘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3학년 되면 문제들이 얘보다는 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다루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얘는 우리가 지금 배울 때 이렇게 좀 그냥 보는 거고, 네, 배울 때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실제로 문제는 이제 얘가 여기 접하는 거,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하나 있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함수 그래프는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얘들 둘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들 둘이는 큰 의미가 없고,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인데 비중은 얘가 조금 더 문제들이 어려운 쪽으로는 잘 나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배울 때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대, 극소, 극점들 찍고 y절편들 부드럽게 이으시면 개형 딱 나타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얘기를 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최대 최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닫힌 구간이 주어지는 경우, 닫힌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냐, 닫힌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계값, 양 끝의 경계값, 그 다음에 극대, 요 구간 내의 극대하고 구간 내의 극대와 구간 내의 극소값, 요거 네 가지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문제에서 닫힌 구간이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닫힌 구간이 주어지면 경계값하고 근방에서 그 구간 내에 속하는 극대 극소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중에 요 네 가지 중에 제일 큰 거, 요거 네 가지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간단해요.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즉 닫힌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100%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극대에서 나오고요. 최소값은 극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봐서 제일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닫힌 구간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닫힌 구간이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동시에 가지죠. 뭐 때문에? 최대 최소의 정리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동시에 가진다라고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구간이 주어지면 최대 최소는 경계값 극대 극소, 구간 내에 속하는 극값이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로 잡으시고, 그 외의 경우라면 최대는 어디에서 반드시 극대에서 나오고 최소는 반드시 극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분이 되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구분, 닫힌 구간이냐 아니냐. 근데 대체로 문제들이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활용 문제들은 거진 다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외의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닫힌 구간은 대놓고 주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나타나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거나 보시면 조금 생기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구분이 되면 문제에서는 닫힌 구간이 없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런 겁니다. 문제에서는 닫힌 구간이 없는데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치환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닫힌 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최대 최소가 동시에 생기는 거고, 그 외의 경우라면 그냥 미분해서 극대 또는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활용 문제는 대부분이 그냥 미분만 하시면, 식만 세워서 미분만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 두 개 구분입니다.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구분만 되면 활용하는 거, 최대 최소의 그래프를 그렸으니 최대 최소를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수원에서도 지수로 함수, 상응함수 그려서
제일 먼저 뭐였냐? 최대 최소를 살펴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 따지는 거 뭐 기억 합치면 됩니다. 닫힌 구간은 경계값 하고 그 값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 외이라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은 그 값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리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단원이 지금 오늘 한 요 단원이 여러분들의 수투에 대해서 성패를 진짜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결정을 할 거니 열심히 좀 많이 좀 잘 정리하고 문제 좀 많이 풀어 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